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회사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라는 말들,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님들 사이에서는 의외로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기업 가치로 투자받았다고 좋아했지만 정작 회사의 성장 자금은 남지 않고 주주구조만 복잡해져서 정작 상장을 할 때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실수로 회사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장에서 정말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사 대표님을 모시고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투자 과정에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두 가지 함정, 대표자 구주 매각과 비상장 BW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고 솔직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발리언트 이노베이션스 임영정 대표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제 경험을 하나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소기업 분들이 혹은 중소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벤처 기업 분들이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가끔가다 회사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500억, 1000억 이렇게 하고선 소액으로 5억, 10억 정도를 내가 인수를 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상장했을 때와 비상장일 때 그 규정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을 때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했었던 거대로 그 구주 인수에 대한 제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특정 어느 업체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많은 업체들인데, 보통 대표이사들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500억 혹은 1000억 기업 가치, 1000억까지 사실 전 실무적으로 못 받고, 그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의 기업 가치를 500억으로 해서 대표이사 당신의 주식, 대표이사의 지분은 5억 내지 10억 정도를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좋은 뜻에서의 인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보통 뭐랄까, 본인의 돈으로 한 5억 정도를 주식을 인수한 다음에 이걸 잘게 쪼개요. 주식을 수백 명한테 나눠줄 수 있게 쪼개서 그 프리미엄을 뭐 20%든 30%든 얹어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주식을 되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되게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은, 대표이사 입장에서 5억 정도를 우리 회사 지분 1%밖에, 500억에 5억이면 1%잖아요. 우리 회사 또 높은 기업 가치를 받았네 해서 좋아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가 외감이라고 해서 지금 뭐 단순하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세무서한테 세무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끝날 수가 있을 텐데, 500 이내 이상의 개인 주주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외감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업체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500명 이상한테 뭐 5억 원 샀던 거를 뭐 몇백만 원 혹은 몇십만 원 단위로 해서 프리미엄 얹어서 되파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이거 여러 사례가 있고, 제가 본 것만 2차례가 있었고, 또 하나의 기업은 그걸 제안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5억을 받으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행정비용이 되게 증가하게 돼요. 관리에게 회계 인력들에 대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비용이 되게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회사에 대한 지분이 대표이사 개인과 동일시한다고 할 경우에 5억을 받는 대한 반대 극부는 회사에 대한 행정비용은 매년 많이 나가게 되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주주총회에 대해서 매우 곤욕스러운 일을 발생을 해서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걸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BW, CBBW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건 BW라는 겁니다. 사채의 원금이 있고, 사채의 원금과 별개로 옵션으로서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어떤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상장사들도 BW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규정이 바뀌어서 사채의 원금과 신주 인수권부의 그 옵션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즉, 결국엔 전환 사채랑 동일하게 사채의 원금에서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원금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비상장사는 이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투자업계에서의 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교수 창업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어떤 중소기업 분들 잠깐의 어려움을 활용해서 우리가 신주인수권부를 제안해 주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인수의 권리는 분리가 된다 했었잖아요. 사채의 원금은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금이 만약에 기업 가치 300억이나 500억이나 해서 적절한 기업 가치로 해서 20, 30억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기업 가치가 올랐을 때 권리와 사채의 원금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떻게 원금을 계속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그 신주 인수권을 또 수십 명한테 뿌려버려요. 프리미엄을 받고선 그 권리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뭐 특정 기업들이 언급은 어렵지만 제가 봤던 기업만 하더라도 꽤 많은 기업들이 이런 공유를 치렀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시에는 이 신주 인수권의 권리가 즉 옵션이 분리가 되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비상장일 땐 분리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소멸시켜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신주 인수권이 어떻게 보면 판매가 됐던 거를 다시 되사오든가 뭐 이걸 소멸시키든가 뭐 이거 전환을 유도를 하든가 되게 행정적으로 너무 힘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달콤한 제안을 하더라도 그 제안에 대해서 방금 같은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